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 집에서 치료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3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확진자라도 입원 치료를 하면 개인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재택 치료하는 사람들은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김정우 기자가 취재한 내용 보시고 이야기 더 이어가겠습니다. 남편과 두 아이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 치료에 들어가면서 함께 자가 격리 중인 A씨. 병원 입원 대신 재택 치료를 하기 때문에 한 사람당 매일 5에서 7만 원씩 모두 200만 원 넘게 입원 보험금을 받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재택 치료는 지급 대상이 아니란 걸 알게 됐습니다. 보험 계약에 법상 의료기관으로 규정된 곳에서 치료받는 경우만 입원으로 인정한다고 돼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보험에서 생활치료소를 갔었으면은 입원비 일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활치료소를 가면 받을 수 있고 재택치료를 하면 못 받고, 이거에 대해서 형평성이 너무 어긋나지 않나. 민원이 이어지자 방역당국이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권고했습니다. 보험업계와 그리고 관계 법령에 대한 해석 범위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하면서 결론을 내기로 하였습니다. 보험사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률과 같은 지위를 갖는 보험약관을 어기고 보험금을 내줬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수 있고 보험료 상승 우려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급을 하게 된다면 이미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보험 지급되는 거라서 대다수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가 증가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 안에선 생활치료센터도 법상 의료기관이 아니지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약관을 유연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네, 이 내용 취재한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환자가 계속 늘면서 좀 병상이 모자라다 보니까 당국은 이제 재택 치료를 늘려간다는 방침인데 리포트 보니까 보험금이 문제가 되네요. 지금까지 논의는 어떻게 흘러왔습니까? 네, 이 사안에 대해서 알아보니까요. 네. 사실 보험사들은 이미 지난달에 재택치료의 경우 입원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물론 정부도 이 사실을 알고 있고요. 그런데 방역당국이 이 문제를 다시 꺼내든 건 여론을 의식해서입니다. 사실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원을 하게 되면 가족 간 감염 우려도 덜게 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한데 재택치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재택치료가 계속 늘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금전적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불만이 커지는 게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다가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근데 이제 보험사 기준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이 생활치료센터도 그러니까 의료기관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는 보험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치료센터는 법으로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급증하고 여론이 조금 심상치 않게 돌아가니까 보험사들이 모여서 의견을 모은 겁니다. 이 정도는 보험금을 지급해도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상황이 더 나빠졌고 뭐 예전 같았으면 병원에 갔을 사람도 지금은 이제 재택치료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보험사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보험사들의 속내는요. 여기서 물러나면 앞으로 계속 양보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쯤에서 버티자라는 생각인 겁니다. 사실 법적으로도 재택치료 시 입원보험금을 주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에 나선 금융당국이 어떤 아이디어들을 좀 방역당국에 내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데도 입원을 못하고 재택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자들을 방역당국이 가려달라.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보험금을 줄 수 있도록 보험업계를 조금 설득해 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사실 금융당국의 입장에선 공을 방역당국으로 넘긴 셈인데 아직 논의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쉽지 않은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해결책을 좀 찾아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김정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